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무 및 기계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큐렉소의 다른 내용보다는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과 찌라시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 합니다. 자, 제목을 보면 오늘 찌라시 하락 원인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대화를 나누고 과연 이제 계획된 찌라시인가 아니면 이게 찌라시가 그냥 나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에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찌라시는 사실 무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말씀 좀 드리고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이슈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큐렉소 주주분들 이제 주가 하락에 인해서 뭐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건데 그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보면 우선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번에 제가 리뷰한 지 꽤 됐어요.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라인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우상향의 짝꿍댕이 쌍바닥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그래서 14,000원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14,100원의 라인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최근에 이탈이 나오면서 이런 우상향 추세도 이탈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도 이제 끝이 났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해줬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면서, 지금 그 밑에 있는 2년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해당 라인이 또 이제 이전 고점 부근들, 그리고 여기서 뚫지 못했던, 지지를 받았던 해당 라인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과 함께 이 해당 라인 13,000원 정도? 예. 러프하게 13,000원 정도를 좀 보면서 해당 라인을 지켜줄지가 관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보면 악성 루머가 퍼졌습니다. 보시면은 상장 폐지 악성 루머의 골병든 큐렉소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큐렉소 관련 악성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 모두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큐렉소가 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 또한 87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손실로 유상증자 우려로 주가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외에도 오버행 이슈, 풍문으로 이제 소문으로 이제 확산이 됐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손실은 전환사채 이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전환사채의 수익이 손실로 잡힐 것 뿐이지 재무상으로만 찍히는 거지 이게 손실을 본 거 아니거든요. 전환사채 대비에 그때보다 주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손실로 찍혀 있고 현금이 뭐 유출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엮으면서 이제 찌라시를 좀 부정적으로 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일 감사 보고서 및 사업 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큐렉소는 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 폐지 풍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정기 주주총회가 3월 21일에 예정되어 있고 법적 기한인 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13일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주총회 큐렉소 이제 내용을 보면은 3월 21일에 보이시죠? 3월 21일에 주주총회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밑에 보면은 자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닥트에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죠. 오늘은 3월 12일이니까 내일도 이제 큐렉소 리뷰를 하면서 사업 보고서랑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리뷰를 또 드릴 건데 오늘 이제 미리 하루 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쭉 보면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고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나오죠. 전환사채 공정 가치평가 손실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됐다. 전환사채 가격 대비에 이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봤더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전환사채를 한 주당 1만 원에 이렇게 전환사채를 썼습니다. 내가 회사고 전환사채를 한 주당 1만 원 가격에 줄게. 대신에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서 한 주당 가격이 2만 원이 되면은 전환사채를 썼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교환권을 쓰면은 이 주식을 한 주당 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주당 1만 원의 로스가 생기죠. 주가가 올랐다는 가정하에 내가 이 주식을 안 준다라는 가정하에 회사 기준에는 2만 원을 한 주당 2만 원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를 한 주당 만 원에 받고 절반을 또 전환사채 물량만큼은 또 팔아야 되는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가치평가 손실, 즉 전환사채를 이제 썼을 때 대비해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주가가 올라서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봤다. 근데 이게 재무적인 손해거든요. 재무적인 손해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한 87억 원의 평가 손실은 회계 평가 손실이고 현금 유출이 없는 숫자상의 손실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 회사의 재무 건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붙여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반인 기준에 내가 뭐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팔았다. 근데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2만 원을 내가 손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은 뭐 자세히 보는 것보다 그냥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고 이제 전환사채 설명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내용도 이제 얘기가 나왔죠. 유상증자와 같은 그러니까 앞부분 그 공정가치 손실에 대한 87억 원이 마이너스 났으니까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오버행 이슈가 되지도 않을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안 봐도 되죠. 왜 안 봐도 되냐면 앞부분에 대한 공정가치 손실이 87억이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니고 재무상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을 이유가 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금 조달 요인 자체가 없다라면 선을 그었고 부채 비율이 큐렉소가 7.99%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이 있으면 거기서 빚이 8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사도 대출을 받아서 사도 7%, 8%보단 많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큐렉소는 유상증자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 뭐 증설을 한다거나 뭐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이제 유상증자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당 부분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비율도 600%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빼고 그러니까 내 총 자산이 있잖아요. 총 자산에서 재고 자산 우리가 이제 팔아먹어야 하는 그 재고 자산들을 빼고 주식, 현금 그러니까 1년 안에 팔아 제껴가지고 그 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당좌 비율이라고 합니다. 1년 안에 모든 걸 싹을 정리하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600%라는 거예요. 600%라는 거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회사 가치 대비 600%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현금성 자산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큐렉스가 굳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찌라시들은 다 의미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찌라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찌라시를 생각해 봤을 때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사기 위한 찌라시를 퍼뜨리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볼 필요도 있겠죠. 어쨌든 찌라시는 누가 퍼뜨립니까? 결국에 인간이 퍼뜨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큐렉스를 매우 매우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회사거나 어느 단체거나 아니면 큐렉스의 악재를 퍼뜨리면서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한 그런 찌라시였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찌라시였으니까요. 그래서 큐렉스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쌍바닥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 13,000원 라인만 지켜준다라면은 우리가 쌍바닥을 찍고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양봉이 나온 제일 최근 8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훈풍이 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큐렉소에 대한 수급들은 연기금 그리고 투신 그리고 외국인 쪽이 좀 움직여야 큐렉스에 대한 주가 변동폭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금
투신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승 모멘텀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큐비스 조인트 올해 1분기 FDA 허가 신청 그리고 올해 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승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당 기대감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큐렉소 의료 로봇 수출 확대, 미국과 일본을 공략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큐비스 조인트가 유럽 MDR을 신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료기기 규제 인증을 받는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 그리고 해외 수출에 대한 매출들 우리가 이런 거 챙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또 긍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은 아니지만 모스크바입니다. 보시면은 큐렉소 슬로봇 모스크바 국립병원에 들어간다. 글로벌 기업 도약할 것. 글로벌 제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쪽을 겨냥한다고 했는데 모스크바를 겨냥을 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 쪽을 겨냥했기 때문에 여기 미국, 여기 일본, 여기 대한민국 그리고 이 위에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이 위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유럽 쪽을 좀 노릴 수 있지 않나. 그 중간 다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육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고 나서 이렇게 공급을 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쪽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는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내용 나오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6대륙의 다양한 국가로 성공적인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메디컬 로보틱스 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일본 쪽 넘어가는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역시 꾸준히 체크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면은 이제 지금 14,000원 기준에 이탈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이 13,000원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면은 우리는 한 9,000원 라인, 9,000원 라인을 좀 보면 될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많지 않다고 봐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낮고 지금 13,000원 라인들을 지켜주고 올라갈 것이다.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제 올라가면은 16,500원 라인 그리고 18,000원 라인 그리고 돌파해서 올라간다라면 21,000원, 21,000원에서 1,500원 라인이 매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라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새로운 일정이 나오거나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